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단 한 문장의 발언이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이 말이 공식 선언이 아니라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나왔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발언일까요?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발언을 두고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고도로 경계하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 반응이 나온 걸까요?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즉 총리 관저의 고위 간부가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다. 미국의 해구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이 발언은 공식 정책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견해라는 단서도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발언이 나온 위치입니다. 이 인물은 일본의 안보 정책을 실제로 다루는 총리실 핵심 관계자입니다. 즉,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 관여하는 사람의 인식이 드러난 겁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거자쿠는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는 일본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위험한 음모, 국제법 위반. 중국은 이 발언을 단순한 외교적 설전이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비핵 3원칙을 유지해온 국가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전후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원칙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안보 정책 대폭 수정,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 강화, 핵 공유 가능성 언급. 중국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자쿤 대변인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핵 공유 모색, 비핵 3원칙 수정, 동맹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다시 들여오려는 각종 수단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발언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흐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은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일본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되살리고 있으며 국제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 군사화 야심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표현은 매우 무겁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할 때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프레임, 바로 군국주의의 부활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역사 문제와 절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발언을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본은 정말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미 기술적 능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원자력 기술, 고농축 연료, 정밀 운반 수단. 하지만 핵무기 보유는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외교, 국제 질서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동아시아는 즉각적인 연쇄 반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 역시 핵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면서 역사 문제도 함께 꺼냈습니다. 거자쿤 대변인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 노역 반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국가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고 노예화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다. 역사를 반성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중국은 핵 문제와 역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 강화가 과거 침략의 반성과 분리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당장 핵무장이 결정됐다는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동아시아의 긴장 수위를 보여줍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이 모든 불안정 요소 위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조용히 올라간 셈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핵은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다시 내려놓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오늘은 발언이지만 내일은 토론이 되고 모레는 정책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늦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는 외교 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은 곧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일상과 연결됩니다. 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지금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봤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